한미 정상회담을 열흘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특보가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앞에 인터뷰 시간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게다가 의원님이 8시 이후 시간이 안 되신다면서요? 예. 안타깝네요. 5분밖에 안 돼서 짧게 핵심만 여쭤보겠습니다. 자, 어제 문정인 특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드가 깨지면 동맹이 깨진다고 하는데 무기 체계 중 하나에 불과한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이게 동맹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언론에 보도됐고 TV조선은 이걸 막말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우선 전후 과정 어떤 맥락에서 이 말이 나온 겁니까? 아니, 언론이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그거는 그만큼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든든하다는 반어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부가 TV를 드릴 건가 말 건가 놓고 싸우다가 이혼하면 그 부부가 정상입니까? 보통 TV들이 그냥 많이 갖고 이혼하는 부부는 거의 없죠. 그런 것처럼 사드라는 무기체계 하나 때문에 지난 반세기 이상 이어졌던 굳건한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부 미국 내 일부 인사와 한국 내 일부 정치 세력들이 이 문제를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마치 사드 배치 문제가 한미동맹을 해치고 있고 한미동맹이 어떤 심각한 위협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그건 잘못된 입장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무기 하나 때문에 깨질 동맹이 아니다 이런 말씀하신 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드라는 것은 한반도 안보와 평화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무기의 효용성 문제하고 그런 차원하고 한미동맹하고는 한미동맹이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그 사드 배치 하나 때문에 한미동맹이 깨진다 어떻게 그런 해석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문정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한미동맹 때문에 사드 때문에 한미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동맹이냐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사드가 무기의 하나에 불과한 건 사실이긴 하죠. 근데 이제 그 상징성 때문에 무기 하나 이상의 의미를 이미 가져버린 점도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발언을 해버리면 사드 배치를 안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읽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분들에게 만약에 어떤 한미동맹의 어떤 주요한 사안이 미국 내 법을 위반하고 미국의 의회에 전혀 보고되지 않고 미국 의회를 기만했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미국 법을 위반할 수 없고 미국의 의회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사드 문제, 배치 문제와 관련돼서 이건 한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드 배치 과정에서 우리 국방부가 적당한 적법한 법 절차인 환경 평가를 밟지 않았다는 거고요. 전혀 의회 통제, 국회 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 최근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고 국회가 일정 정도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내린 결정인데 이거를 한미동맹 문제나 외교적 사안으로 끌고 갈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이건 어떻습니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걸로 지금 보도됐는데 1년을 걸릴 것이다. 네. 그러면 이제 1년이 걸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미국 측에서 안 하려고 이렇게 끄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보도가 됐는데.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문정인 교수님도 같은 맥락인데 우선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사드 배치 자체를 뒤집는 게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환경영향평가는 성주 지역의 사드 배치가 환경에 우리가 우리 법에 정하고 있는 환경의 적법한이 아니냐, 그거를 판단하는 것이죠. 만약에 부적절한 판단이 나온다면 그건 성주가 아닌 다른 지역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 문제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전혀 별개의 문제고, 두 번째,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국내 법 절차를 소위 지난 박근혜 정부 그리고 황교안 총리 대행 시절에 우리 국방부가 꼼수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법한 법 절차에 따랐을 때는 사계절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최소한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국내 법 절차입니다. 아무리 동맹이라 하더라도
법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법 시주란 건 뭐겠습니까? 법에 의한 지배고 법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한미동맹이라고 해서 미국의 법 절차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리이고 당연한 의무입니다. 알겠습니다.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그걸 강조한 발언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40초밖에 안 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문정인 교수님이 한미군사 훈련 축소 발언을 했다고 또 보도가 됐는데. 예. 그리고 이것이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없었던 것으로 언론이 보도됐는데 이건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한미훈련 축소가 아니라 한미훈련 정상화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전략자산들, 소위 핵잠수함이나 이런 핵 전략폭격기 같은 경우가 2010년 이전에는 거의 동원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결의 악순환을 가지 말자는 차원에서 만약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한미 군사훈련에 전략적 자산을 동원하는 문제를 제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이죠. 의원님 내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열흘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특보가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앞에 인터뷰 시간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게다가 의원님이 8시 이후 시간이 안 되신다면서요? 예. 안타깝네요. 5분밖에 안 돼서 짧게 핵심만 여쭤보겠습니다. 자, 어제 문정인 특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드가 깨지면 동맹이 깨진다고 하는데 무기 체계 중 하나에 불과한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이게 동맹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언론에 보도됐고 TV조선은 이걸 막말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우선 전후 과정 어떤 맥락에서 이 말이 나온 겁니까? 아니 언론이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그거는 그만큼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든든하다는 반어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부가 TV를 드릴 건가 말 건가 놓고 싸우다가 이혼하면 그 부부가 정상입니까? 보통 TV들이 그냥 많이 갖고 이혼하는 부부는 거의 없죠. 그런 것처럼 사드라는 무기체계 하나 때문에 지난 반세기 이상 이어졌던 굳건한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 내 일부 인사와 한국 내 일부 정치 세력들이 이 문제를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마치 사드 배치 문제가 한미동맹을 해치고 있고 한미동맹이 어떤 심각한 위협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그건 잘못된 입장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무기 하나 때문에 깨질 동맹이 아니다 이런 말씀하신 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드라는 것은 한반도 안보와 평화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무기의 효용성 문제하고 그런 차원하고 한미동맹하고는 한미동맹이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사드 배치 하나 때문에 한미동맹이 깨진다. 어떻게 그런 해석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문정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한미동맹 때문에 사드 때문에 한미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동맹이냐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사드가 무기의 하나에 불과한 건 사실이긴 하죠. 근데 이제 상징성 때문에 무기 하나 이상의 의미를 이미 가져버린 점도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발언을 해버리면 사드 배치를 안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읽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분들에게 만약에 어떤 한미동맹의 어떤 주요한 사안이 미국 내 법을 위반하고 미국의 의회에 전혀 보고되지 않고 미국 의회를 기만했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미국 법을 위반할 수 없고 미국의 의회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사드 문제, 배치 문제와 관련돼서 이건 한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드 배치 과정에서 우리 국방부가 적당한 적법한 법 절차인 환경 평가를 밟지 않았다는 거고요. 전혀 의회 통제, 국회 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 최근에 환경영향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고 국회가 일정 정도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내린 결정인데 이거를 한미동맹 문제나 외교적 사안으로 끌고 갈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이건 어떻습니까?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걸로 지금 보도됐는데 1년 걸릴 것이다. 네. 그러면 이제 1년이 걸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미국 측에서
안 하려고 이렇게 끄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보도가 됐는데.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문정인 교수님도 같은 맥락인데, 항상 TV를 드릴 건가 말 건가 놓고 싸우다가 이혼하면 그 부부가 정상입니까? 보통 TV들이 그냥 많이 갖고 이혼하는 부부는 거의 없죠. 그런 것처럼 사드라는 무기체계 하나 때문에 지난 반세기 이상 이어졌던 굳건한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부 미국 내 일부 그 인사와 한국 내 일부 정치 세력들이 이 문제를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마치 사드 배치 문제가 한미동맹을 해치고 있고 한미동맹이 어떤 심각한 위협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그건 잘못된 입장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무기 하나 때문에 깨질 동맹이 아니다 이런 말씀하신 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드라는 것은 그 한반도 안보와 이 평화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무기의 효용성 문제하고 그런 차원하고 한미동맹하고는 한미동맹이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그 사드 배치 하나 때문에 그 한미동맹이 깨진다 어떻게 그런 해석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문정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한미동맹 때문에 그 사드 때문에 한미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동맹이냐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사드가 무기의 하나에 불과한 건 사실이긴 하죠. 근데 이제 그 상징성 때문에 무기 하나 이상의 의미를 이미 가져버린 점도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발언을 해버리면 사드 배치를 안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읽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분들에게 만약에 어떤 한미동맹의 어떤 주요한 사안이 미국 내 법을 위반하고 미국의 의회에 전혀 보고되지 않고 미국 의회를 기만했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미국 법을 위반할 수 없고 미국의 의회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열흘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특보가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앞에 인터뷰 시간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게다가 의원님이 8시 이후 시간이 안 되신다면서요? 예. 안타깝네요. 5분밖에 안 돼서 짧게 핵심만 여쭤보겠습니다. 자, 어제 문정인 특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드가 깨지면 동맹이 깨진다고 하는데 무기 체계 중 하나에 불과한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이게 동맹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언론에 보도됐고 TV조선은 이걸 막말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우선 전후 과정 어떤 맥락에서 이 말이 나온 겁니까? 아니 언론이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그거는 그만큼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든든하다는 그 반어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부가 그 TV를 드릴 건가 말 건가 놓고 싸우다가 이혼하면 그 부부가 정상입니까? 보통 TV들이 그냥 많이 갖고 이혼하는 부부는 거의 없죠. 그런 것처럼 사드라는 무기체계 하나 때문에 지난 반세기 이상 이어졌던 굳건한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부 미국 내 일부 그 인사와 한국 내 일부 정치 세력들이 이 문제를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마치 사드 배치 문제가 한미동맹을 해치고 있고 한미동맹이 어떤 심각한 위협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그건 잘못된 입장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무기 하나 때문에 깨질 동맹이 아니다 이런 말씀하신 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드라는 것은 그 한반도 안보와 이 평화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무기의 효용성 문제하고 그런 차원하고 한미동맹하고는 한미동맹이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그 사드 배치 하나 때문에 그 한미동맹이 깨진다 어떻게 그런 해석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문정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한미동맹 때문에 그 사드 때문에 한미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동맹이냐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사드가 무기의 하나에 불과한 건 사실이긴 하죠. 근데 이제 그 상징성 때문에 무기 하나 이상의 의미를 이미 가져버린 점도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발언을 해버리면 사드 배치를 안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읽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분들에게 만약에 어떤 한미동맹의 어떤 주요한 사안이 미국 내 법을 위반하고 미국의 의회에 전혀 보고되지 않고 미국 의회를 기만했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미국 법을 위반할 수 없고 미국의 의회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사드 문제, 배치 문제와 관련돼서 이건 한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드 배치 과정에서 우리 국방부가 적당한 그 적법한 법 절차인 환경 평가를 밟지 않았다는 거고요. 전혀 의회의 통제,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 최근에 환경영향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고 국회가 일정 정도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내린 결정인데 이거를 한미동맹 문제나 외교적 사안으로 끌고 갈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이건 어떻습니까?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걸로 지금 보도됐는데 1년 걸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없었던 것으로 언론이 보도됐는데 이건 정언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한미훈련 축소가 아니라 한미훈련 정상화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전략자산들, 소위 핵잠수함이나 이런 핵 전략폭격기 같은 경우가 2010년 이전에는 거의 동원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결의 악순환을 가지 말자는 차원에서 만약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한미 군사훈련에 전략적 자산을 동원하는 문제를 제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이죠. 의원님 내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열흘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특보가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앞에 인터뷰 시간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게다가 의원님이 8시 이후 시간이 안 되신다면서요? 예. 안타깝네요. 5분밖에 안 돼서 짧게 핵심만 여쭤보겠습니다. 자, 어제 문정인 특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드가 깨지면 동맹이 깨진다고 하는데 무기 체계 중 하나에 불과한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이게 동맹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언론에 보도됐고 TV조선은 이걸 막말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우선 전후 과정 어떤 맥락에서 이 말이 나온 겁니까? 아니 언론이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그거는 그만큼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든든하다는 반어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부가 그러면 이제 1년이 걸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미국 측에서 안 하려고 이렇게 끄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보도가 됐는데.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문정인 교수님도 같은 맥락인데 우선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사드 배치 자체를 뒤집는 게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환경영향평가는 성주 지역의 사드 배치가 환경에 우리가 우리 법에 정하고 있는 환경의 적법한이 아니냐 그거를 판단하는 것이죠. 만약에 부적절한 판단이 나온다면 그건 성주가 아닌 다른 지역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 문제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전혀 별개의 문제고 두 번째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국내 법 절차를 소위 지난 박근혜 정부 그리고 황교안 총리 대행 시절에 우리 국방부가 꼼수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법한 법 절차에 따라서 따랐을 때는 사계절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최소한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국내 법 절차입니다. 아무리 동맹이라 하더라도 법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법 시주란 건 뭐겠습니까? 법에 의한 지배고 법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한미동맹이라고 해서 미국의 법 절차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리이고 당연한 의무입니다. 알겠습니다.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그걸 강조한 발언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50초밖에 안 40초밖에 안 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문정인 교수님이 한미군사 훈련 축소 발언을 했다고 또 보도가 됐는데. 예.